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9월 3일. 그런 모양이지. 계절이 가을로 접어드는 데 따라서 내 마음도 또 내 주변도 가을을 닮아가네. 나라는 나무의 잎은 누렇게 물들고 내 주변의 나뭇잎들은 벌써 떨어져 버렸네. 언젠가 어느 농가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자네에게 써보낸 적이 있었지. 내가 이곳에 처음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지. 이번엔 다시 바라임에서 그 청년에 대해 수소문을 해보았네. 모두들 머슴살이 하던 집에서 쫓겨났다고들 하는데 그 이상의 소식은 시치미를 떼는 것이었네. 그런데 어제 다른 마을로 가는 도중에 우연히 그 청년을 만났네. 말을 걸었더니 청년은 사정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것을 듣고 나는 전보다 더 큰 감동을 받았네. 자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 자네도 곧 내가 감동받은 까닭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네. 그러나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자네에게 하려는 거지? 어째서 나는 나를 괴롭히고 슬프게 하는 일을 내 가슴 속에만 간직해두지 못하는 걸까? 아마 이것도 내가 타고난 운명인가 봐. 처음에 그는 잔잔한 슬픔을 드러내 보이며 내 물음에 대답했네. 얼마간 머뭇거리는 기색이 엿보였지. 그러나 그것도 처음에만 잠깐 그랬을 뿐 곧 제 정신을 차리고 내 인간됨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것처럼 한결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는 불우한 입장을 하소연하는 것이었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자네에게 들려주고 자네의 판단을 기다리겠네. 그는 고백하였네. 아니, 고백하였다라기보다는 추억에 따르는 일종의 행복감과 쾌감에 젖은 듯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편이 더욱 적절할 것 같네. 안주인에 대한 사모의 정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서 나중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의 표현에 의하면 머리를 어디로 돌려야 하는지조차도 모르게 되어 버렸다는 걸세.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잠을 잘 수도 없게 되었으며 아예 목구멍이 막혀버렸다는 걸세. 나중에는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시키는 일은 잊어버리는 등 마치 도깨비에 홀린 것 같이 되었는데 마침내 어느 날 그 안주인이 2층 방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뒤따라 올라갔다는 걸세. 아니, 오히려 어떤 힘에 끌려갔다고 하는 편이 더욱 적절할 거야.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자신도 알 수가 없다. 그녀에 대한 자기의 소망은 언제나 진지한 것이었으며 진심으로 바랐던 것은 다만 그녀와 결혼해서 한평생 같이 살아가는 일이었다는 것을 하나님도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얼마 동안 이야기를 하더니 청년은 주춤거리기 시작했네. 아직 말하고 싶은 것이 더 있기는 한데 시원스럽게 털어놓기가 난감한 듯한 기색이었네. 안주인은 자기가 얼마쯤 허물없이 대하는 것을 용납해 주었으며 어느 정도의 접근은 인정해 주었다는 걸세.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몇 번 침묵을 지킨 끝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안주인을 나쁜 여자로 몰기 위해서가 아니며 자기는 그녀를 전과 다름없이 사랑하며 존경하고 있고 이런 소리는 여태껏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으나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건 내가 도리를 모르는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기 바라서이다. 라고 열심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네. 그런데 여기서 친구여, 나는 또다시 입버릇처럼 부르는 옛 타령이 되풀이하겠네. 자네 앞에 그 청년을 세워보고 싶네.
그가 내 앞에 서 있던 꼭 그대로, 그리고 지금도 내 눈앞에 서 있는 모습 그대로 말일세. 자네에게 모든 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리하여 내가 얼마나 그의 운명에 동정하고 있으며 또 동정하지 않을 수 없는가 알아주었으면 싶은 걸세.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네. 자네는 내 운명도 알고 있으며 나라는 인간 자체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때문에 내가 어째서 모든 불행한 인간,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불행한 청년에게 이끌리게 되었는지 자넨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말일세. 이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더니 나는 아직 이야기의 결말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네. 그러나 그런 결말 따위는 자네라면 쉬 짐작할 수 있을 테지. 안주인은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저항했네. 마침 그때 그녀의 오빠가 나타난 걸세. 그 오빠라는 사람은 전부터 그 청년을 미워하고 있었으며 그를 그 집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었다네. 그도 그럴 것이 누이 동생에게 자식이 없는 이상 유산은 당연히 자기 자식들 몫으로 차례가 오게 마련인데 누이 동생이 재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것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되었던 거지. 그는 청년을 당장에 내쫓고 왁자지껄하게 소문을 퍼뜨렸으므로 안주인으로서는 나중에 그 머슴을 용서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청년을 집에 들일 수가 없어져 버린 거야. 지금은 다른 고용인을 썼는데 그 고용인과의 관계로 인해서 오빠와 사이가 틀어졌다는군. 게다가 마을 사람들은 안주인이 틀림없이 그 고용인과 결혼할 것이라고들 말하고 있는데 청년은 목숨을 걸고 그걸 막을 결심이라고 말했네. 지금까지 한 이야기에 과장은 없네. 미화하지도 않았네. 오히려 가능한 한 덤덤하게 이야기한 셈일세. 게다가 도덕적인 용어를 섞어가며 씀으로써 딱딱하게 된 느낌이 없지 않네. 다시 말해 그의 사랑, 성실성, 정열은 결코 시적으로 꾸민 이야기가 아니란 말일세. 이건 살아있는 이야기야. 우리가 교양이 없다느니 상스럽다느니 하고 말하는 계층의 사람들 가슴 속에 가장 순수한 형태로 살아있단 말일세. 그런데 우리네 소위 교양이 있는 인간들은 사실 교양의 희생물에 지나지 않지만 부디 이 이야기를 진지한 마음으로 읽어주기 바라네. 이 이야기를 쓰다 보니 한결 오늘은 마음이 차분해졌네. 글씨만 보아도 알겠지. 성급하게 휘갈긴 여느 때의 글씨와는 다르지 않은가. 읽은 다음에 이건 자네 친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해 주게. 그렇다네. 나의 과거도 그랬고 또 나의 장래도 그럴 것이네. 나는 이 가엾고 불행한 청년에 비하면 절반도 결단력이 없네. 나를 감히 그와 견주어 말할 엄두조차 나지 않네.